KBS 도쿄 특파원이 있었네요. 윤석열 곤란 폭망. 안녕하세요, 김촌입니다. 대통령실은 여전히 독도 위안부 후쿠시마 수산물 논의를 묻자 정상 간 대화 비공개라고 우기고 있는데요.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 정관계 인사들이 윤 대통령을 접견한 자리에서 수산물 수입과 관련한 얘기를 꺼낸 적이 있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실은 후쿠시마 수산물 논의 관련해서 정서적 관점과 관련해선 이명박 정부 시절에 광우병 파동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왜곡된 보도가 일본 측에서 나온 것과 관련해 우리 외교 당국이 일본 외교 당국 측에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 방지를 당부한 것으로 안다. 그러면서 가급적 이해를 하려고 하지만 도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 채널을 통해 적절하게 입장을 표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기가 무슨 말하고 온지도 기억도 못하는 윤씨와 대통령실이 무슨 유감을 표시했다고 하는지 못 믿을 이야기들 뿐인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KBS에서 도쿄 특파원이 전한 중요한 단독 보도를 내놨습니다. 바로 국내에서 언플의 총력을 다하는 사이에 강제동원 사실을 부정한 일본 외무상에 이어 집권 자민당에서 또 다 해결된 일이라는 발언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KBS, 그것도 정상회담이 개최된 날 일본에 있는 외국 언론사의 특파원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대통령실은 부인하고 있지만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언급됐다는 일본 내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쿄 특파원, 한일 정상회담 개최일인 지난 16일 일본 외국특파원협회가 마련한 공식 기자회견, 일본 정부의 외교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집권 자민당의 외교정책을 담당하는 주요 당직자 겸 현 의원이 초청됐습니다. 강제동원 문제는 한국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발언을 시작하더니 식민지배에 대해 일본이 더 이상 사죄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특파원들 질문, 일본이 한국에 다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스가와 루이,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베 전 총리가 일본의 과거사와 관련한 최종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일본이 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고도 정상회담이 성사된 만큼 해결이 끝난 문제라는 일본 정부의 기존 인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외국 특파원들에게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합의나 독도 문제와 관련해 기시다 총리가 일본의 입장대로 해결을 요구했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윤씨 정부는 국가 간의 회담은 비밀이라 이야기할 수 없다더니 일본은 아주 다 까발리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다 유감을 표명했다는 것인지 한심하기만 합니다. 일본을 압색할 수도 없고 윤씨는 곤란해져서 더 국내 언플 작업에 열을 올리겠네요. 그래서일까요? 조선일보는 정의구현 사재단 발언을 빌어 제목에다가 막이 들린 윤, 일본의 9월이라고 뽑아냈습니다. 조선, 정의구현 전국 사재단이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미사를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사에서는 윤 대통령을 토착 왜구에 빗대거나 마귀가 들렸다며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발언까지 나왔다. 원색적 비난이 아니라 다 맞는 말인데요. 조선이 이렇게 원색적이라고 정의구현 사재단을 비판하며 제목으로 뽑아낼 정도니 진짜 윤씨가 뭐가 들렸나 봅니다. 박시영, 권리당원 240만 돌파, 민주당 지지 50% 돌파. 이어서 박시영 TV에 나온 권리당원 폭발적 증가 소식 및 여론조사 꽃 해석 등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꽃에 따르면 중도층 표심을 분석한 결과 친준 지도부가 국힘 총선에 미칠 영향은 도움이 될 것 30%에 그쳤고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 무려 65.3%다. 바로 큰 화가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다. 또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재명 대표 원드는 민주 일부 위원회 내부 비판, 내부 총질, 당에 미치는 영향을 보니 중도층에서 긍정이 35.7, 부정이 58%였다. 그러니까 민주당에 도움이 안 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다. 이거 이상민 의원부터 시작해서 누구 의원 다 알잖아요. 다 이거 결과를 보내줘야 한다. 이들은 이재명 대표 방탄으로 비춰지는 것은 중도층으로의 확정이 손해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퇴진해야 된다는 등등의 이야기를 주장한 것인데, 그런데 중도층이 보고 있는 민주당 상황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비판을 하고 있는 의원들에게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저런 분들이 중도층을 항상 금과 옥조로 여기고 있다. 말만 하면 중도층, 준동층 이야기하는데 실제 중도층 민심이 어떤지 살피지 않고 본인들 뇌피셜만 가지고 백날 떠들고 있다. 지금 중도층을 보면 진보층과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 윤석열 정권 혼내주려고 마음을 이미 단단히 벼르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흔들지 말라고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다.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중도층이 어떤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해라. 그래야 논쟁의 격 수준이 높아진다. 덜 떨어진 것이다. 추가로 박시영, 고민정 의원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한테 항의하는 여러 개딸이라고 명칭하에 열혈 지지자들이 있어서 의뢰해서 당원인지 대조를 해봤다고 한다. 그런데 아닌 분들도 꽤 있다. 좀 의심스러운 말하는 게 애정이 담겨 있어야 하는데 애정 없이 저쪽에 논리를 대고 그런 사람들이 교묘하게 있다. 진짜 당을 아는 사람은 친문과 친명의 대결 구도가 아니다. 또한 추가로 당비 낸 사람이 무려 200만으로 내년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6개월 이상 당비 낸 사람이 곧
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1개월이라도 당비 낸 사람은 거의 240만이고요. 국민의힘이 한 달짜리가 80만 명이다. 그럼 3배가 많은 것이다. 우리가 3배 많다. 이건 언론이 알려야 하고 홍보해야 한다. 그럼 일반 당원까지 합하면 어마어마하네요. 관련해서 옆에 앉은 이해식 조직부총장 역시 어마어마하다. 이거에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정당에 속할 것이다. 때문에 반명기가 무조건 언론들과 종편과 합세해서 개딸로 한 대 묶어서 비판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 폭발적인 권리당원을 무서워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촛불행동 논평 핵심 내용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중동은 윤석열의 방일 이후 기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껏 옹호한다고 쓴 사설들도 수준이 허접합니다. 이에 반해 KBS와 MBC가 예상외로 이번 구룡 매국 외교의 핵심을 하나하나 짚어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앵커는 외교부 장관 박진을 불러 일본의 독도 문제 언급과 관련해 쩔쩔매게 만들었고, MBC 스트레이트는 한일 관계의 전반적인 사안들을 제대로 정리해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탄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중파의 이러한 노력은 지지받아야 하며 널리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외교 참사라는 말로는 부족한 국가적 중대 사태입니다. 외교 문제로만 그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자격을 스스로 상실했습니다. 더는 따져볼 것도 없습니다. 결국 매국 세력 윤과 그 일당은 유령 외교를 하고 온 셈입니다. 더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독도 문제도 거론한 적 없다고 딱 잡아떼고 있지만 이를 공식 제기한 일본 정부와 언론에 대해 항의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독도 문제에 대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이건 대한민국 정부가 결코 아닙니다. 즉각 해체시켜야 마땅합니다. 이러다가 대한민국 주권 전체가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이제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매우 명백해졌습니다. 첫째, 대법원 판결에 따른 전범기업 압류자산 매각을 그대로 추진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최소한 독도 문제에 관해서는 윤석열 정권이 일본 정부에 공식 항의하도록 촉구하는 동시에 국회도 강력한 공식 항의를 해야 합니다. 셋째, 외교부 장관 박진 탄핵에 즉각 돌입하고 윤석열 탄핵 소추안 발의도 신속하게 밀고 나가야 합니다. 촛불을 든 국민들은 더욱 힘차게 윤석열 퇴진 타도 운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국민들의 퇴진 타도 운동과 국회의 탄핵 추진은 하나로 이어져야 마땅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